오늘부터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할 내용은 화투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논술에서 화투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사실 연대하고 경희대밖에 없어요. 연대하고 경희대밖에 없는데 왜 준비를 하느냐? 사실 중앙대나 뭐 그 외에 기타 다른 학교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화투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어떤 기본 개념을 묻는다든가 뭐 당연히 뭐 제시문에 주어지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뭐 성대 같은 경우에도 제시문에 주어지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가로 지금 이 시기쯤 한번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그 중에서 이제 옛날처럼 아예 이제 뭐 연대나 어디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간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냥 계산 문제가 나와요. 뭐 깁스 자유에너지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든가, 화학 평형상수에 관한 거, 뭐 이온화상수라든가 pH, 완충용액, 그 다음에 이제 핸더슨 하셀바식이라고 해서 공통이온 효과에 해당되는 완충용액의 pH를 구하는 식이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계산이 나오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중간에 그 개념과 개념 사이를 넘어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뭐 그다음에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화투 이론이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테마를 잡았어요. 그 10개 정도의 테마가 분자간의 힘, 농도, 그 다음에 반응열, 깁스 자유 에너지, 화학평형, 르샤틀리의 원리, 그 다음에 약산의 이온화상수, pH, 완충용액과 공통이온 효과, 반응 속도. 화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연하겠구나, 여기서 이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파트라고 보여요. 그 중에는 이제 첫 번째 분자간의 힘으로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논술,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간의 논술에서 빈도수로 보면 이 분자간의 힘에 관한 설명이 제일 많고요. 왜냐면 화학원하고 연결되기가 굉장히 쉬운 파트라서. 그 다음에 르샤틀리의 원리,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자간의 힘이라든가 르샤틀리의 원리라든가 pH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논술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테마 1, 2, 3으로 나누는데 오늘 테마 1의 전반부 내가 상태가 좀 메롱이에요, 그죠? 자, 분자간의 힘이라는 건데, 분자간의 힘은 무엇으로 설명해라. 그 정규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분자간의 힘과 끓는 점에 관한 관계. 녹는 점은 만약에 녹는 점에 관한 어떤 설명이 나오면 이건 무엇을 연결해서 결합력이라는 걸 연결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결합이 무엇이 있다, 이거 이렇게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끓는 점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끓는 점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건 오로지 입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분자 사이 인력으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녹는 점 비교가 나오면 결합력 쪽으로, 끓는 점 비교가 나오면 분자 사이 인력 쪽으로 무조건 설명해 갈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머릿속에 구상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자간의 힘이라는 건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물질들, 그러니까 결국에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는 것이 분자간의 인력에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기체라는 건 분자간 인력을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자간 인력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엔 분자간의 인력이 커지면 액체, 분자간의 인력이 없으면 기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자간의 인력을 완전히 다 없애야만 기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약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분명히 결합력들,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인데 이 결합력들 중에 아무리 약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분자들의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성 결정이 아닌 분자들의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무조건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제일 센 수소결합보다도 무조건 10배 이상 크다. 그러니까 사실상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 결합력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 우리 화학결합도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물질과 물질이 만난다기보다는 원자들 사이에 인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것과 원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원자 사이의 인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은 없어요. 알겠죠? 자, 갑니다. 편극이라는 건 뭐냐면 한 분자가 극성 분자에 접근할 때 전자들이 극성 분자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쪽으로 몰리는 현상. 그러니까 물리에서 배우는 정전기유도 이런 거 하고 비슷해요. 정전기유도 또는 유전분극.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이걸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무극성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발 쌍극자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전자가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서 그 쏠린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분자는 얘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쪽에는 무슨 반대 전하, 먼 쪽에는 뭐야? 먼 쪽에는 같은 전하. 이렇게 유발되는 쌍극자가 있을 수 있다. 이 유발되는 쌍극자가 결국에는 무극성 분자라고 해도 결국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왜 분자 간의 인력을 갖습니까? 그건 너무 쉬워요. 그죠? 부분전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극성 분자가 왜 분자 간의 힘을 갖습니까? 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극성 분자도 어떤 현상에 의해서 편극이라는 현상, 뭐 영어를 조금 쓰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디로컬리제이션은 뭐냐면 분산되어 있는 건데 그게 로컬화된다. 한쪽에 몰린다는 거죠. 그게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뒤쪽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면 왜 분산력이라는 아이가 분자량에 비례하느냐. 분산력이라는 애가 분자량에 비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자량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자가 많다는 얘기고,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더 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굉장히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론이 긴 이유는 서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원리라서 그래요. 자, 갑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온도인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 건 결국 아까 뭐 때문이라고요? 분자 간의 힘의 크기가 다르다. 그쪽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내용을. 그러니까 왜 끓는 점이 높은지 쓰세요라고 그랬는데 분자 간의 인력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쌍극자 간의 힘. 이게 뭐냐면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에요. 극성 분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분자 내에 시그마 뮤, 즉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죠.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그럼 극성 분자는 분명히 분자 내에 뭘 가지고 있냐면 부분적인 뭘 가지고 있다?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 사이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쌍극자 힘, 즉 쌍극자 간 인력 이렇게 된다. 그죠? 쌍극자 간 인력이라고 한다. 이 쌍극자 간 인력이라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HCl이라는 물질이에요. HCl은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못합니다. 그죠? 이 HCl이라는 물질이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 생길 거냐면 CL이 전기 음성도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에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플러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때 부분적인 플러스에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거고 이 쌍극자 모멘트의 시작점과 끝점에 각각 부분전하가 있다면 그 부분전하들 사이의 힘,
부분 전하들 사이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쌍극자간 힘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지금 내용에서 보듯이 좀 상대적으로 무극수 문자들의 힘보다는 세 보여요. 그쵸? 네. 어느 순간 생겨나는 쌍극자보다는 얘가 항상 쌍극자라면 훨씬 더 분자간의 인력이 크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분산력, 반데르발스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분산력, 런던 포스, 반데르발스 포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분산력이라는 놈은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 쌍극자라는 게 생기는데 그 순간 쌍극자가 누구를 만든다? 유발된 쌍극자를 만든다 이거죠. 그럼 유발된 쌍극자와 순간 쌍극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다 유발된 쌍극자가 된다면 그 유발된 쌍극자들 사이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분자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분자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가 많으면 뭐 하기 쉽다? 편극되기 쉽다. 편극되기 쉽다. 편극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전자가 많으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아서 부분자가가 잘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또 하나가 접촉 면적에 관한 설명이에요. 접촉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성질체다. 그러면 이성질체는 뭐가 동일하다? 분자식이 동일한데 구조나 3차원 공간 배열이 다르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분자식이 동일하면 분자량이 같죠. 그런데 분명히 이성질체 간에 뭐 차이가 나요? 끓는 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끓는 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접촉 면적의 차이다. 이해하셨나요? 접촉 면적의 차이다. 얼마나 접촉할 거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뭘 설명해 드렸냐면, 자, 시스라는 애가 있고, 트란스라는 애가 있으면, 이 시스와 트랜스 중에 누가 더 접촉을 잘할 수 있을 거냐? 누가 더 접촉을 잘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냐? 그래서 접촉하는 면적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이 이중결합하고 이 이중결합은 사이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가까워지기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분산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분산력이 어느 쪽이 셀 거다? 분산력이 트랜스 쪽이 훨씬 시스에 비해서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가 분자간의 힘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또 분자간의 힘의 설명에 관한 실제 예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